자, 크립토레이더 2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 비트코인 OP 리턴 표준 제거 무한 용량 허용 이슈, 대형 이슈죠. 이것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GitHub 뭐 1분 내로 GitHub 계정 없으신 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플리캐스트에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라이크, 디스라이크 이렇게 클릭만 해주셔도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 좋아요 버튼 있죠. 좋아요, 싫어요. 지금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순수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싫어요를 누르고 있고, 또 비트코인 용량을 좀 풀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읽어보십시오. 번역기 돌려서 읽어보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TC 여러분들 마인드셋을 좀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똑같은 96K여도 그러니까 이 올해 초에 이 96K와 지금 현재 5월달에 96K에 같은 가격임에도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바로 이 인간의 심리적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 세력들은 각종 AI 툴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으로 무장한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스터 빌린 팀에서도 퀘이사라고 하는 저희 디시전 시스템, 저희 자체적인 디시전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지금 현재 그림으로 묘사했듯이 여러분들 마인드셋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 수치로 보는 리저브 리스크, 그러니까 보유 리스크 관련해서는요, 벌써 시그널이 지금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서 뭐 시즌과 별도로 이 밑에 부분, 밑에 차트들이 리스크를 표시하는 건데요. 지금 로우 리스크 구간입니다. 확실한 로우 리스크 구간이고, 언제 한번 대체로 이제, 근데 역사상 계속 이렇게 이 비트코인 보유 리스크는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약간 고점에서 이렇게 푸른색 약간 이 리스크 뉴트럴 구간이죠. 중간값 리스크 뉴트럴 구간이 좀 맞습니다. 근데 뉴트럴 구간인데 워낙 기존에 뭐 할 거 없이, 뭐 2022년 할 거 없이 2022년 이후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는 로우 리스크가 원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에 두 번째 상승 때 약간의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상대적인 하이 리스크는 요 정도가 이제 하이 리스크인데요. 아마도 비트코인은 아마도 이 하이 리스크 구간을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구간을 오려면 많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막 뛰게 된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뛰게 된다면 하이 리스크 구간으로 살짝 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는 로우 리스크, 진짜 초저 로우 리스크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 상승하고 한 해 만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몇 K입니까? 요게 20K 구간이야. 지금 뭐 100K 뚫은 20K 구간에서도 로우 리스크, 당연히 이제 그때는 가장 안전한 투자 시기였고, 지금도 그렇게 높은 하이 리스크 구간은 아니랍니다. 뉴트럴 구간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때문에 마인드셋을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롱텀으로 보면 약간 횡보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K에서 100K까지 올라온 거지만, 좀 이렇게 큰 약간 틀에서 보면요, 횡보 구간 느낌이 나기도, 심지어 그렇게까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롱숏 스퀴즈 인디케이터를 보면 최근에 이제 반등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제대로 쇼터들의 사망 선고일이었죠, 그 당시. 근데 이게 그래도 한 2021년 바라보는 그 차트이기 때문에, 2025년, 21년 꽤 긴 차트이기 때문에 역사상 상당히 큰 숏스퀴즈가 이번에 사실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뭐 그냥 홀더분들은요, 그 별 느낌 없이 지나가셨겠지만, 이번 반등 때 사실은 쇼터들 개 털렸습니다. 역사적으로. 2021년에서 22년 사이, 이때 이후로 가장 쇼터들이 크게 털린 사건이었습니다. 꽤 사건이었어요. 사건들이 많죠, 최근에.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다. 자, 또 포넬리인가? 여기 제가 한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서 사토시 그 흉상 있죠? 사토시 그 뭡니까 이거 쇠로 된 거 사토시 그 예,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 세웠다는 겁니다. 풍경도 좋은 곳에 하나. 우리 코인어들 뭐 돈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스태츄는 금방 올리죠. 예.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하여튼 비트코인 석상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릭 트럼프라고 해서 토큰 두바이 이번 토큰 2049 컨퍼런스에 여기 옆에 이제 저스틴 선이 여기 있고요. 한 4명 연사가 나왔는데 이제 같이 나왔어요. 에릭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스위프트를 대거 깠습니다. 스위프트는 이 사실은 이 약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스위프트란 자체도 원래 좀 빠르다는 의미이기도 함이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 망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 망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은행, 뱅크, 그 다음에 익스큐션 레이어, 뱅크 또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시민이 만약에 두바이에 송금을 한다고 했을 때 레이어들이 촘촘히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 다 통과해야만 송금이 되는 방식이라 여기 중에서 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냥 얘한테 내 개인적으로 돈 보내고 싶다는데 막힙니다. 뭐 이런 부분을 비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 이미 브로큰 났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 러시아 쪽의 스위프트 시스템 그 계좌를 그 관련된 러시아 계좌를 동결시킨 게 좀 사건이 됐었죠. 그래서 뭐 유로피언 유니언 하여튼 자기 서방 세계 마음대로 이제 러시아의 스위프트 이제 러시아 계좌와 연결된 스위프트 커넥션을 이제 동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자금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실 촉발됐습니다. 야 이게 맞냐?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러시아 돈인데 감히 막아? 내 돈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국제 통화망에 대해서도 기게 뭐 국제 통화망이 뭔가 자유롭게 돈을 오고 가는 막 그런 시스템에 대해 원래 이렇게 취지가 그랬는데 세계적인 통화망이니까 그걸 지들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과연 신뢰할 만한 통화망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죠.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얘기한 취지가. 근데 크립토 커런시 리플레이스 바이 크립토 커런시인데 뭘로 대체하느냐? 혹시 리플?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눈을 띄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토큰 두바이 2049 이제 서서히 자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번 보고 크립토 와치독에서 토큰 두바이 다시 보기, 토큰 두바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제가 원하는 약간 컨텐츠들이 인터넷상에 토큰 두바이 2049 관련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디핀, 디센트럴라이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이 토큰 두바이에서도 메인 토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uestions, and it will ask you, it'll tell you things like, okay, are you happy to pay for that data? Download the data from the questions for you. So we did. 하여튼 뉴런이라는 이 서비스에서도요, 우리 그라네트 네트워크 전처럼 엣지 컴퓨팅이 상당히 현재 지금 트렌딩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라덴트 네트워크도 디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에어드랍 mrberlin.org// 그라덴트로 가시면 포인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제 컴퓨팅 자원을 살짝 1메가 이하의 컴퓨터 자원을 살짝 이용해가지고요, 에어드랍 포인트 열심히 나눠주고 있고 시즌 1이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디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이야 이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지만 사실은 이제 실세계와 연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세계 비즈니스들과 연결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소개 자세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 어택.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한번 라이벌을 시키는 느꼈던 이 세력들에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혹시 암호화, 뭐 퀀텀 컴퓨터 이런 거를 운을 띄우면서 막 그런 그 암호화 방식에 대한 어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CR도 안 먹히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코어 개발 커뮤니티를 어택하자. 지금 제가 이렇게 오피리튼 표준을 무시하고 말이야. 표준 무시라고 하겠습니다.
표준을 무시하고 말이야. 컨센서스 없이 무제한 용량 허용 이런 부분 같이 이제 개발자들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개발자 이렇게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좀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개발자를 매수해가지고 그 개발자도 하여금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돈 엄청 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어택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비트코인 이제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방법이 다 안 먹히니까 암호화 막 이렇게 외부에서 하면 안 되니까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 한마디로 분란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매추 아저씨가 조금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고, 이분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지금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어택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다. 그것은 개발자를 조지면 된다. 개발자.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뿐만 아니라 요 아저씨도 이제 비트코인 코어 액티브리 사보타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실체를 좀 말씀드리고, 미스터 벨린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요, 얘네 그냥 그런 PR을 올리는 사람은 그냥 피스톤 개발자가 아니다. 그래서 리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혹시 비트코인 코어가 이상하게 개발되잖아요. 그럼 노드에서 안 받아주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여튼 이런 그 비트코인 개발을 근본적으로 어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 이 전략도 한번 좀 수립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방어 전략이 이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노드 차원에서 방어를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시라고 크가 묵음이니까 노시라고 하는 어떤 그 인디비주얼 이제 노드 솔루션이 이제 현재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소개해드렸던 비트코인 채굴 마이닝 쪽에서도 노드하고, 여러분, 노드 운영하고 마이닝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이닝은 이제 채굴을 하는 거고요. 노드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비트코인 이제 CPP 앱이잖아요. 이 CPP 앱을 데몬으로 돌립니다. 그걸 비트코인 D라고 합니다. 그 비트코인 D가 이제 상주해가지고 돌고 있으면 그게 노드 서버입니다. 서버예요. 그 서버도 이제 우리 이 탈중앙화 시키자, 마이닝도 탈중앙화 시키자, 서버 쪽도 탈중화 시키자, 이렇게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조금 플레이어가 뭐냐면 노시입니다. 노시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걔가 이제 보통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 여러분 현실은요, 아마존 AWS,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걔네들이 이제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대부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빅 프로바이더들이 호스팅하고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반 위에서 비트코인 노드가 사실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비트코인 코어를 어택하는 이 상황에서 노드나 마이닝 쪽도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켜야 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스터벨리는 매우 그쪽으로 동조할 뿐더러 우리 자원을 투입해서 서포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되게 3%에 불과하게 이제, 근데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성장한 거고, 3%에 불과하지만 노드 이게 무슨 대역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체 네트워크 대역폭인가 뭘로 집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641개의 비트코인 노드가 작은 노드거든요. 활성화돼 있다. 3%를 이제 드디어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보면 실제로 제가 이제 맥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맥밖에 아마 윈도우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노드 전용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안내에 따라서 돌리면 돼요. 맥을 켜두고 돌리면 여러분들이 노드 서버가 되는 겁니다.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노트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스쳐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이걸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근데 맥 쪽은 서버 파워가 좀 적기 때문에 이 리눅스 버전을 분명히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닝 인디 마이닝과 별도로 이 인디 노드 오퍼레이션이죠. 노드를 운영하는 부분도 탈중앙화가 필요가 엄청 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원래 야생마야. 이더리움과 틀립니다. 태생 자체가. 이더리움과 틀려요. 특정 파운데이션이 끌고 가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뭐 비탈릭 말 한마디에 이제 POS, 말 한마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가 바꾸고 싶으니까 POS를 바꾼 거 아니에요? POW에서. 여러분들 근본이제가 폐지가 되고 말이죠. 애초에 이제 근본이가 폐지된 달러가 출연한 자체가 이미 POS 느낌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POS도 같은 POS가 아니라 이더리움은 발행량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POS. 그러니까 발행량 존을 찍을 수 있는 POS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죠. 다시 또 달러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묵묵히 나중에 비트코인 코어 어택 그 쪽으로 이제 개발자 쪽으로 이제 한번 하다 분명히 이거 비트코인 POW 이 체제 자체를 비트코인도 POS로 바꾸려고 하는 이 미친 개발자들이 의도적인 개발자들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터밸리스는 미리미리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벌써 그 지금 OP 리턴 용량이 문제가 아니다. 용량은 그렇다 치고 용량 문제가 아니고 N개 멀티개의 OP 리턴 이 트랜잭션 내에 규칙은 한 개의 OP 리턴 이 세그먼트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규칙인데요. 그거를 이 코드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N개 무한대 OP 리턴 이제 OP 리턴이 트랜잭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1 트랜잭션에 1 OP 리턴 이게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1 트랜잭션에 이제 무한대에 이제 OP 리턴이 생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원투원이었는데 이렇게 이 풀킷을 이게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용량 제한이 그게 아니라 이 무제한 허용이에요. 무제한 허용. 여러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제가 비트코인 실제 리파지토리에 이슈로 등록을 따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소프트웨어에다가 E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E를 빼니까 소프트워어가 됩니다. 실제 소프트워어예요. 모든 면에서 정치, 폴리틱, 지오폴리틱 하여튼 모든 추상적인 레이어에서 워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전쟁판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 자체가 소프트워어입니다. 여러분들 업비트에서 편하게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하시지만요. 그건 익스체인지에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익스체인지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하나의 그 트레이딩 기록이고요.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보다 훨씬 야생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자체를 이제 우리 비트코인들 어택으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를 시키는데 뭔가 의도가 있는 변화를 시키려는 자들과 비트코인의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한다는 그거를 수성하려고 하는 자들이 막 붙기도 하고 각자 다른 이념으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자 다른 세력들이 각자 다른 움직임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워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쪽을 잠깐 가보면 확실히 이더리움 지금 현재 오버솔드 구간이 맞습니다. 오버솔드 맞아요. 과매도 구간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현재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황색 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단가, 특히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이 평단가 이 주황색 선 위에 있으면 이익 구간이고요. 밑에 있으면 손해 구간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손해 구간을 역사상 거의 이 정도 강력한 이 손해 어떻게 보면 이 주황색 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 힘이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강한 현재 상태에 있는 데다가 지금 이게 2018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28년입니다. 여기 2025년인데 역사상 거의 최초로 이렇게 강하게 하방 돌파를 하는 평단가를 하방 돌파한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출혈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구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털어버리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이제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의 반등 자, 이게 이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오래 못 갈 거예요. 평단가 아래에서 오래 못 있습니다. 무조건 평단가 위로 이렇게, 무조건 이익 구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단가 차트 밑에서 저항이 심합니다. 이거 오래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번엔 그래도 꽤 오래 유지한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크게 털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평단가 세트를 이제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모양새, 다시 평단가 이 라인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맥락과 좀 일치하는 지금 의견을 어떤 네티즌이 냈죠. 오버솔드 구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맞으면 이제 알트 심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 약간 재미로 보는 차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아마도 요게 크립토 토탈 마켓 캡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제외한 것 같죠? 탑 10 도미넌스를 다 제외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알트, 어떻게 우리가 자발트라 부르는 그 애들만 이제 한번 그 마켓 캡을 이제 한번 삽산해서 이제 그린 차트인데, 워낙 눌려 있긴 눌려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이 왔지만 일부 알트들도 이제 반등을 세게 했어요. 스택스도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본 기본 알트들은 지금 현재 아직도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알트 시즌. 그냥 올해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느낌이 나는 현재 장세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